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 제 머리가 조금 특이하긴 하죠.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에 콜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흰머리가 된 건 아니고 여름도 됐고요 하니까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지금 머리 색깔도 바꿨고요. 오늘의 주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 배달원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들어가려고 했다 라는 네이버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옛날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나 좀 이야기해서 해보고요. 동생이나 아니면 누나나 뭐 어머니나 해서 계시는 분들 많은데 당연히 저희도 어머니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시킬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하고요. 하루 주문 건수 수백 건, 외면받는 다수 공공 배달 앱. 당연하죠. 배달 앱 가게 사장님들한테 수수료를 할인해줬어요. 그렇다고 고객들이 할인을 더 많이 받거나 만약에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할인을 더 해준다고 하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장님은 똑같이 배민에서도 10,000원 팔고, 예를 들어 공공 앱에서도 10,000원에 팔어. 근데 정부에서 지침은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수수료를 많이 떼가서 공공 앱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수백 건에 불과 저조한 이용 수치 기록, 당연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탁상 행정이 왜 나오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차라리 여기 공공 앱을 개발해서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공공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것보다 가게 사장님들이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셔서 경비를 보태게 하는 게 좋지, 이런 앱으로 해서는 끝까지 가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할인해주는 앱, 그 다음에 배달 제일 빨리 오는 그 두 개만 되면요, 고객들은 공공앱 배달이면 필요 없어요. 다 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게 사장님들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보급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 막 투입해가지고 막 다 들어가면서 막 끝나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가게 사장님들에게 세금이나 이런 혜택으로 주는 게 좋지 않나. 예산을 꾸준히 투입하지만 효과는 미미. 당연하죠. 운영사가 손 떼는 사례도 당연히 배민이나 쿠팡처럼 뭔가 사기업이 자기는 이득을 추구하려고 계속 뭔가 발전해가지고 가야지. 이거 해봤자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하는 건 그래요. 이처럼 공공 배달앱 운영이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대다수 공공 배달앱들의 저조한 이용률에 시달리면서 공공 배달앱이 세금 낭비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 낭비가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라도 배달 관련해서 혹시라도 보진 않은 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보신다면 이런 배달앱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차라리 그냥 가게 사장님들한테. 그리고 배민하고 쿠팡하고 요기요에서 공정하게 배달비 다 받았으면 배달비 주고 이런 감시를 좀 해주셔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 누구도 좋아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세금 낭비 될 거예요. 아마도 끝까지 가면. 고객이 평가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3사 비교. 이거 너무 대박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는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 해서 지금 갖고 왔고요. 고착화되나 싶었던 배달앱 시장은 다시 한번 격동하고 있습니다. 시타 배달을 본격적인 속도전을 막을 올린 쿠팡이츠는 수도권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배달의 민족은 배민 원으로 속도전에 맞불을 놓고 배달의 민족이 요즘에 좀 뜨는 게 라이브 커머스, 퀵커머스 저쪽으로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꾸준히 영역을 넓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민과 분리 후 사명을 위대한 상상으로 바꾼 배민이랑 이제 나왔죠.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요교가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선보인 요기패스 가입자 90만 명을 돌파하며 홀로서기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앱이 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지금 여기서 이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은 원래 일반 대행까지 포함하는 배민원, 그 두 개를 포함하는 앱이고, 그 다음에 쿠팡이츠는 당연히 하나만 가는 앱으로 승승 올라가고 있으며, 요기요는 요기패스라는 포장할 때 할인하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는 엄청나게 컸는데 이제 어떻게 유지하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배달앱 3사의 브랜드 퍼널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고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인지율, 전체 이용 경험, 최근 3개월 내 이용 경험, 주 이용률까지 모든 단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배달의 민족 그냥 일반 대행을 기반으로 한 이용률에서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여기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뭐냐면 배민 원이 커가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컸네? 절대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 일반 대행 자체가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요기요도 힘을 못 쓰고 쿠팡도 힘을 못 써요. 배민에 비해 쿠팡 요기요는 조금 떨어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상 배달의 민족이 배민원만 만약에 한다면요, 쿠팡한테 따라잡히고 안 되는 게 맞아요. 저 솔직히 믿지 않았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그래도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운영한 기간도 많고 배민 라이더스라는 것도 운행을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이게 쿠팡한테 뺏길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배민원 자체는 쿠팡이츠에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진짜 보니까. 인지도에 당연히 뭐 최고죠. 배달의 민족 뭐 옛날에 홍보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 대행 안 들어간 곳이 없으니까 다른 공공 앱들은 아예 뭐 이용 경험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쿠팡이츠 한 집으로 47%라는 게 정말 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배민원 이용 경험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한 20도 안 될 거예요. 아니 25까지는 될 것 같다. 47%라고 하니까. 진짜로요. 이게 그래서 배달 민족이 일반 대행이 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거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만족도 불만족도 3사가 다 달랐다. 고객들이 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배달의 민족은 뭐 근데 제가 보니까 평균 점수는 거의 얼핏 비슷비슷해요. 근데 비슷비슷한데 좀 내용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배달을 갔을 때 쿠팡이츠 음식들이 안 빠지고 막 여러 개 막 쌓여 있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하루 가끔씩 그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쿠팡이츠가 음식들이 나와 있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 카페나 만나는 사람들, 쿠팡이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쿠팡이츠를 잘 안 하는 이유가 2,500원을 떠나서 첫 번째로 제일 최악인 게 쿠팡이츠에 우리가 수락하기 전에 배달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쿠팡이츠는 써놔요. 배달 예상 금액이라고 써놔요. 근데 배달 예상 금액이 뭐냐면요, 내가 뭐 6,000원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잡았는데 배달하니까 5,200원이야. 종료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문의를 해봤대요, 쿠팡이츠에게. 왜? 내가 봤을 때 이게 왜 금액이 다르냐. 그건 배달 예상 금액이다. 우리가 써놓지 않았냐, 배달 예상 금액. 이런 거 하나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그런 말도 너무 많아요. 자기가 일했던 금액을 딱 앱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받으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벌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뭐 사람들 뭐 추가 배차 금액 받은 거나 뭐 받은 거 다 못 받아가지고 뭐 이메일로 문의 몇 번이나 하고 몇 번이나 문의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쿠팡이츠가 한직 가는 걸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하면 배민이랑 더욱더 한번 양자 대결로 갈 수 있지 않나, 한직 가는 걸로.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이 그겁니다. 뭐 배달의 민족 지난 21년 6월에 빠른 배달 속도를 앞세운 배민원을 출시했는데도 배달 속도가 빠르다는 인식은 쿠팡이츠에 대비 눈에 났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연하죠. 선점 효과가 너무 커요. 선점 효과. 쿠팡이츠는요, 딱 보면 여기 뭐예요, 배달 속도가 빠름. 이게 처음에 배민원이 쿠팡이츠 나오고 1년 뒤에 한 거예요. 그때 비 올 때 많이 뿌렸잖아요. 1년 동안 많이 뿌렸잖아요, 돈을. 그래서 쿠테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은 빨리 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배민이나 쿠팡이나 요즘에는 뭐 콜도 없어가 둘 다 빨라요. 둘 다 빠른데 사람의 인식의 뇌리는 그렇게 펴버렸기 때문에 쿠팡이츠가 선점 효과가 크다. 그래서 배달의 쪽에 뭐 큰 장점은 뭐 등록된 가게 음식 점수가 많은 뭐 38점.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해요. 배달의 민족에 없는 업체는 배달의 민족에 없다. 그럼 요기요 쿠팡에는 무조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기요만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세요. 그래서 등록된 가게가 많다. 이게 뭐 제일 좋은 거고, 리뷰 개수가 많다. 뭐 이런 건데요. 배민원하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일반 대행하고 동시에 운영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완벽한 이미지 구축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알기에는 요기요가 요기패스 때문에 요번에 대박 터졌잖아요. 그래서 49%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좋다. 그러니까 각자 지금 여기 보면 올라간 순위가 좀 달라요. 이제 이 주문 후 상황이 편리함, 이게 배민은 사람들이 배민에서 시킬 땐 배민원이냐 일반 대행이냐 구분을 못하니까 일반 대행에서 시킬 때는 안 보여. 근데 배민원만 보여. 그러니까 아마 인식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주문 후 진행 상황이 편리함이고 배민원도 똑같은데 25%라는 건 정말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조리 예정 시각을 이거는 이제 치타 배달. 하도 치타 배달 막 그거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선점 효과가 엄청 컸다. 그리고 배민은 배민원하고 그 배달 대행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한쪽으로 완벽하게 가지 못한다.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쿠팡이츠로 주문해 보신 분 있나요? 이거 진짜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쿠팡이츠로 주문해 보신 분 혹시 배달비가 배민원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해요. 저렴하거나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네요. 왜냐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배달비가 저렴하면 3.9%밖에 안 돼. 근데 12.9%야. 그러면 배민원 자체랑 솔직히 쿠팡이츠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 고객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 여기서 한 가지 그게 있어요. 너무 뉴스에서 배달비 깔 때 배달의 민족을 까는 것보다는 그냥 배달의 민족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거 딱 띄워놓고 그냥 배달이라고 해서 배달비가 비싸요. 그리고 까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는 배달의 민족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렴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요, 배민 오늘 주문하질 않아요. 이봐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비가 비쌈. 이게 압도적이야. 50%. 이벤트, 쿠폰 등 할인 혜택이 다양하지 않음. 이건 조금 배달의 민족에서 조금 좀 뿌려주세요. 우리 배민 원도 또 배민 커넥터도 살고 또 쿠팡이 차는 사람들 살아야 되니까 이건 좀 뿌려주세요. 최소 금액이 높으면 이거는 가게 사장님이 한 거지. 이거는 뭐 배민에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그런 거 아니고요. 요기요는 등록된 가게에 음식 수가 적음. 당연하죠. 배달의 민족에 비해 요기요가 적습니다. 적은 게 많아요. 그건 뭐 인정할 거 하고요. 타 서비스에 없는 뭐 메뉴 이런 게 가게가 적은 뭐 해서 적다. 안 좋은 쪽으로 뭐 이게 리뷰 개수 적다 이거고요. 쿠팡은 등록된 가게 음식 점수가 적음.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해요. 왜냐면요.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배민원이랑 쿠팡 이치랑 하면 쿠팡 이치가 더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지금 커버하는 구간도. 근데 배민원은 일반 대행도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은 그래도 주문할 음식점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겠죠. 사실상 쿠팡이츠가 더 넓습니다. 배민원으로 하면요. 그래서 뭐 이거 있고 결제가 불편함. 쿠팡이츠가 결제가 불편한 이유가 뭔지를 아시나요? 맞아요. 청량한 폰이 무조건 선결제. 아마 저것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배민원은 무조건 선결제로 바뀌었고 배달의 민족 이제 그 일반 대행은 아직도 선결제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선결제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기요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쿠팡이츠는 무조건 선결제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법카나 이런 것들 자기가 등록해서 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하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내려오면서 배달 앱을 통한 포장 서비스 이용 새로운 격전지가 될까. 일단은 포장이 지금 뜨고 있어요. 요기 패스도 포장하면 뭐 할인해준다고 하고 배민도 어느 정도 콜이 많이 몰려버리니까 포장을 막 민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포장을 이렇게 밀어버렸을 때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 중에 큰 타격이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까요? 맞아요. 왜냐면 엄청 먼 데서는 포장을 안 해요. 왜냐면 쉽거든요. 다 근거리를 이제 포장하죠. 그러기 때문에 도작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나 도보. 요기 패스 막 들어오고 하면 도보가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도자키 분들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뉴스나 이 분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 테스트 실제로 수집한 건데요. 정말 잘 만든 데이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아니면 쿠팡이츠 요기요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좀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주류 관련 돌발 상황 대처 방법. 뭐 요거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이나 다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일단 한번 내용부터 보고 가시죠. 글씨가 보이게끔 할게요. 배민커넥 주류 배달 이런 경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류인데 앞에 놓고 가라고 써놨나봐요. 그러면서 뭐 애기 자고 있어 문자로 말씀해주세요. 신분증하고 사인 받아야 돼요. 도착해서 문자 드릴게요. 애기 지우는 중이라 지금 당장 못 내려가는데 도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완전 열받는 상황이야. 난 이거 보고 진짜로요. 주류 배달 이거 대충 해주세요. 대문 앞에 누구 와주세요. 안 됩니다. 저 정지당합니다. 지금 못 내려간대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이거 정지가 무섭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로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딩 애들이 맘먹고 술 먹고 나서 나 여기서 시켰는데 술 왔다라고 해서 신고하잖아요. 업체 사장도 당하지만 배달한 사람도 당해요. 그 앱상에 예를 들어 신분증 확인하라고 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업체 사장이 우리한테 그걸 위임을 한 거예요. 너가 가서 확인해라. 앱에 떠 있으니까 앱에 확인하라고 뜨잖아요. 사인 받으라고 뜨고. 근데 그걸 내가 안 하잖아요. 나도 당해요. 엄청 크게 당해요. 제가 예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 만약에 관련해서 가면요. 법원 가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아예 손 떼요. 쿠팡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예 애초에 경찰로 넘어가요. 경찰 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술 받은 애들은 먹었어도 아무 나쁜 거 안 당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고해요 그냥. 아니면 돈 달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고 대충 사인하고 가라는데 그래도 미성년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류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문 앞에 놓고 사인 직접 하라는 말들이 많나 봐요. 근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 문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주류 관련 돌발 상황 대처 방법이라고 해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초보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갔는데 그냥 앞에만 놓고 가라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두들겨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냐님 음식 먹어버린다? 철림 고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통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뭐냐면요. 주류를 만약에 픽업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고객님, 지금 주류 배달인데 저희가 이제 주류 배달은 고객님의 그 민증을 확인하고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앞에 놓고 가요 하면서 만약 그 다음에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배달 가면서 고센에 연락하면 돼요. 바로. 고객이 배달 앞에 놓으라고 하고 전화도 안 받는다 하면서 그러면 도착할 때쯤 고센에서 다 전화하고 해결이 다 돼 있어요. 고센도 고객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술만 빼서 가져가라고 앱을 변경해줘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미리 전화해요. 왜냐면 주류에서 이런 애들이 많아. 픽업하고 나서 전화하는 거죠. 픽업하고 나서. 애들이 보통 이래요.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바로 하면 저 나이도 많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느낌상 얘 안 해줄 것 같아. 얘 그냥 사인하러 갈 것 같아. 근데 그냥 고센에 연락을 바로 해요. 배달 가면서. 팀장님, 그지 같은 게 주류권을 고객센터에서 본인 인증 후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것도 좋은데요. 실물을 봐야 돼요. 실물을. 인증을 떠나서. 왜냐면 인증은 또 도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실물을 봐야 된다고. 그게 원칙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고센에 미리 전화하고 갑니다. 근데 이거는 해요. 신분증 검사 안 했을 경우 제가 아까 엄청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앱에는 주류가 없어. 근데 이게 딱 포장 안에 누가 봐도 맥주하고 소주를 넣어놨어. 그리고 그냥 가져가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인지를 했다. 그러면 고센에 무조건 연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장님한테도 이거 빼달라고 하던가 고센한테 연락해서 주류로 된 걸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던가 그래야 돼요. 왜냐면 우리 배달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책임이 없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알려야 돼요. 내가 소리는 거 봤어. 근데 거기에는 주류를 안 써 있었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류를 시켰던 뭐 했던 추가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니면 이제 연락을 남겨. 그러면 기록에 남잖아요. 이거 술인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술 관련된 사인 받는 거나 이런 걸로 변경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서 만약에 내가 사인 받았는데 걔네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신고를 했어. 그럼 나는 받았어 사인. 신고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러냐면요. 가게 사장님이 그냥 이래요. 이거 그냥 서비스야. 그리고 그분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이 많으시면 그냥 가져가. 그래도 가면 안 돼요 절대. 술은 그걸 내가 인지하고 가져가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오래된 사람이면 당연히 나이도 많으신 분이니까 신고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걸리는 거. 근데 만약에 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음료가 들어있어. 음료가 없는 건데 맥주병 같아. 느낌에 맥주병 같아. 그걸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큰일 날 행동이에요. 아예 애초에 이게 누가 봐도 술인 걸 알아 보여. 그러면 말을 하고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열어봐서 이게 맥주인지 아닌지 확인해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갖다 줘야 돼요. 그건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열어봐서 이게 술인 거 확인했다 해도 문제가 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그걸 확인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술인지 아닌지 인지가 돼. 인지가 완벽하게 돼. 그럼 사장님한테 말을 하고 고센한테 연락하고 아니면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걸 열어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기 주류가 안 돼 있고 뭐가 들어있는데 그럼 내가 열어봅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사 관련해서 처벌도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류 관련. 그래서 무조건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좋다. 왜냐면 그 사람한테 받으면 그 사람 자체도 벌써 신고할 자체 생각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배달시킬 때 안전하게 시키는 법. 이게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소름 돋는 게 누나 혼자 사는 아파트인데 첫 번째 맨날 혼밥 시켜 먹고 문 앞에 놓고 가러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누나가 인터폰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5분 정도? 근데 아파트 문 열면 비상계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나와서 누나네 쳐다보고 음식 쳐다보고 엘베 버튼 누르고 타는 거 보고 음식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름 돋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똑같은 놈인지 모르는데 교통상황에 음식 문 앞에 두고 벨 누르고 가세요 했는데 이거는 근데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너무 요즘 막 힘들거나 아니면 정신 나가면 요통상황을 확인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고요. 벨 누르고 서성거렸다고 하는데 세 번째 누나네 비밀번호를 경보음 울릴 때까지 눌러서 여러 번 눌러봤나봐요. 근데 그걸 강아지들이 짖고 난리쳤다고. 경보음이 울리려면 최소 5번은 틀려야 돼. 이거는 첫 번째는 세 번째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오늘 인터폰에 똑같은 애들이냐고 하면서 물어봐요.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셨대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소름 돋는 게 좀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진짜로 여기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는데 그 누나네 거기에 이 카메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껌을 묻혀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그거를 여성 그 도우락에다가 해놓은 다음에 계속 누르면 똑같은 것만 눌릴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며칠이 지나면 그거 눌러가지고 몇 번 틀려서 걸렸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배달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누나 그러니까 여동생 그다음 어머니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이 배달시킬 때 안전하게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렇게 만약에 배달원이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들었던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왔잖아요. 그러면 주문은 뭘로 했을까요? 저는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대행에서 저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땡땡땡 피자에서도 일했지만요. 땡땡땡 피자에서 배달을 할 때, 직원으로 할 때 딱 주소 들어오면요, 같은 동네 발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고정적으로 시키잖아요. 주소 들어오면 알아요. 아, 여기 토핑 쏠렸다고 뭐라고 하는 이상한 집이네. 벌써 주소만 봐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대같이 동네만 돌면요, 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이 닭가슴살에 이거 기사 하나 씁시다. 배민원이 안전하다고. 아, 그래서 맞아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 배달시킬 때 안전하게 시키는 법이요, 배민원하고 쿠팡 이치를 주문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저런 일 벌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배민원하고 쿠팡을 주문하는 게 안전하다. 두 번째는 만약에 좀 더 안전하게 여성분이 받으시려고 하면요, 문 앞 배송을 해달라고 하고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냥 벨 누르고 문 앞 하고 가세요. 그래야 여잔지 아닌지 남잔지 아닌지를 몰라야 저런 일이 덜 벌어집니다. 진짜로요. 그냥 공동 현관에 호수를 쓰지 말고요, 여성분이 만약에 주문을 하실 때 그냥 공동 현관에 놓고 문자를 주세요 라고 하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요, 공동 현관에 놓고 문자를 달라고 하면 바깥에서 이게 기다리면서 이게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혹시라도 기다려서 봤다고 쳐봐요. 그 여자를 만약에 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끌고 어떻게 올라가? 몇 톤지 모르는데.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공동현관에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집들이 다 있으니까 막 소리 질러 다 들리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분들이 사실 분은 그냥 공동현관에 놓고 문자를 주세요. 이게 진짜 안전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또 무서울 때는 이런 거 하나, 가정용 하나 달아놓던가, 부담이 되면 짜도 있어요. 5,000원, 10,000원짜리. 하나만 달아놔도 좀 더 안전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문 앞에 놓고 만약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서성거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흉흉해가지고요, 층간소음으로도 싸우고 뭐 여러 가지로 싸우는데, 여성분들이 진짜 이런 건 있어서는 많이 힘드신 건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한다면 공동현관에 놓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CCTV를 달아놓는 것만으로도 저런 상황이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 배달원도 그거 좋아해요. 공동현관에 놔주세요. 그냥 문자에 공동현관에 놔주세요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정보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정현천사님, 리플조아님, 두비님, 철님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안전운행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오고 중간에 또 빅문라방 할 수 있으니까 꼭 알림 설정.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여기서 조금 그냥 다른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세이브잇 신고한 게 35만원 환금, 국세청에서 날라온 게 46만원 환금. 세이브잇에 전화해서 왜 돈 주고 신청한 게 금액이 더 적냐 하고 하니 세무사 랜덤 배정이라 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고, 일 얼마 안 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계산 다 하고 계좌번호만 전화로 알려주면 끝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금액이 있어서 세무서를 했지만 세이브잇이랑 다르다. 세이브잇 3.3 제가 말씀드렸죠. 다르다고, 세무사에서 다르다고요. G하고 F형은 혼자서 홈택스로 해보고 금액이 뜨면 그걸 가지고 세이브잇을 해봐요. 세이브잇을 해봐가지고 더 싼 걸로 하라고 했죠. 무작정 만약에 세이브잇이 돈 내니까 더 그렇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 정확하게 드렸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5월 16일이니까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꼭 세이브잇 돈 주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종소세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렸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깨알 팁이고요. 뭐 요거는 뭐 이제